합격을 위한 면접 준비와 스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 이춘기입니다. 저는 기아자동차를 좀 있으면 제 소개도 있는데요. 91년에 입사해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33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면접 보러 서류 전형 통과돼서 면접 보러 오라고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과장님이 과장 직무대행이어가지고 대리분이셨는데 그분이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가능하면 가지 마라. 왜냐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디 옮기는 게 가능해요. 이직이라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려면 나이가 들게 되면 이직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주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애들이 그 당시에 좀 어려가지고 저도 옮기려고 생각을 해서 상담할 사람이 이제 저희 과장님밖에 없어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까 한 직장에서 33년 6개월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데가 르드 삼성이 그 당시에 처음 생겨가지고 경력직으로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네, 인생에 그런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선택하는 게. 근데 되게 그게 거꾸로 잘 됐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아 자동차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아 그룹이 완전히 도산을 해버렸죠. 다 공중분해가 됐어요. 제가 91년도에 들어갈 때는 기아 자동차 그 당시에 그룹이었어요. 기아 그룹. 현대차하고는 별개로. 현대차는 그 뒤에 기아를 인수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전에는 기아 그룹이라 그래서 기아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기아 특수강, 기아 기공, 이게 지금 기아 기공은 롯템이에요. 기아 특수강은 지금 현대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공채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 결국은 IMF 터져고 저희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저보고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그분이 왜 그러냐면 교직 과목을 이수하셔가지고 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 사모님도 선생님이셔가지고 후교사로 해서 이렇게 나가셨는데, 아무튼 그분 얘기 듣고서 남아 있었던 게 저한테는 정말 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잠깐 오셨지만 제 얘기 듣고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희들 여러분들 질문과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83년 2월에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91년에 한국대학 항공기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이 기아였고 거기서 엔진 부서부터 해서 쭉 지원팀까지 해서 근무를 했었고 베테랑 산학인턴 면접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을 보시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입사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입사 서류가 아무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 모든 걸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가 통과해야만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면접을 봐야만이 취업이 가능하니까 입사 서류 작성하는 게 제일 먼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서 먼저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면접 서류에 보면 이게 보면 저기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채용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가, 그러면서 요즘은 그 팀워크를 아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저기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이런 게 가능하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인데요. 한번 OX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의 장점은 희망 직업에서 요구하는 장점을 중심으로 적는다, 안 적는다? OX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O, 손 한번 들어보세요. O라고 생각하시는 분,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시고 X. 맞습니다. 이게 O예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영업팀, 마케팅팀을 뭐 뽑는다, 아니면 제조부서를 뽑는다. 근데 거기에 맞지 않게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쪽에 특화된 사람인데 영업을 뽑는데 이렇게 제조에 특화된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요구사항에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게 맞고, 저희들 그 구직이랄지 이런 거 모집 공고 보시면 그 여러분들 뭐 제조 아니면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거기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작성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자신을 선발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적는데, 설득력이라는 얘기는 이건 면접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나는 꼭 이 회사가 나하고 부합된다, 꼭 이 회사가 나하고 맞기 때문에 여기에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간절함도 있어야 되지만 나하고 맞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맞다는 게 지원 동기부에 나오는데,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원자의 성장 배경이나 장래성, 성격, 대인관계 및 업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문서인데, 가능하면 그 어떤 경력도 좋고 경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공부만 하겠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직접 이렇게 생산 부서에서 아니면 생산 회사에서 취업하시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일반 이런 그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여름철이든 아니 방학 때든 이렇게 시간 나실 때 가셔서 경험을 해보는 게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큰 도움이 돼요. 면접 때 저희들이 물어보는 게, 혹시 제조부서에서 아니면 제조 공장에서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경험해 보신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면접 질문에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배웠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해봤는지, 그러면서 일을 해봤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난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온실에서 키운 사람보다는 이렇게 들판에서 잡초처럼 크면서 그래도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키운 사람을 더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라도,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기회가 좀 없다 그러면 졸업을 해서라도 꼭
기회를 많이 가져보는 게 좋아요. 다음 또 OX 문제 하나 더 할게요. 나의 적극성과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시켜만 준다면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다는 점을 작성한다. O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X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이거 X가 맞아요. 시켜만 준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 저도 별로입니다. 제 자신도. 시켜만 준다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데 내가 이것만 하나 시켰는데 이거 지가 알아서 또 이것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냥 딱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회사 기본 방침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난 요거까지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지켜가면서 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서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외에 또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게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들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면 주요 구성 내용이 성장 과정, 성격, 그다음에 학창 시절 경력사, 마지막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주요 보시면 주로 성장 과정에서는 대부분 가족 관련 사항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격 소개에서는 장단점을 기술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장단점 주로 되게 보면 성격 기술하라 그러면 좋은 점만 많이 해요. 보통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원한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나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뽑아주시오. 그러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을 주로 많이 하는데 단점도 기술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뭐든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기술하는데 어떻게 기술하냐면 나한테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면 했다. 그래서 사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소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화까지 있으면 더 좋은